19세기 말 태국 북부 치앙마이. 핑강 줄기를 따라 들어선 오래된 시장 너머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기울어가는 듯한 목조 건물이 있었다. 사리카 실크. 한때는 란나 왕국에서도 이름 높았던 비단 공방이었으나 지금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 어린 딸 말리에게 남겨진 무거운 짐일 뿐이었다. 스물 후반의 말리는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매로 공방을 지휘했다. 고급스럽지만 간결한 파신 자락 아래 감춰진 그녀의 어깨는 가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막대한 빚의 무게로 내려앉아 있었다. 후텁지근한 공기 속 배틀 소리마저 힘겹게 들리는 오후였다. 공방의 재정 상태를 정리하던 말리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강력한 경쟁자이자 시장의 신흥 강자인 솜삭의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있었다. 그는 호시탐탐 사리카 실크를 헐값에 집어삼킬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여성 사업가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현실은 그녀를 더욱 냉담하고 계산적으로 만들었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불안감과 외로움을 감추고 있었다. 바로 그때 허름한 차림의 젊은 사내가 공방문 앞에 조용히 섰다. 북부 산골에서 내려왔다는 그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차이라는 이름의 청년은 햇볕에 그을린 단단한 체격을 가졌지만 눈빛은 불안한 듯 바닥을 향해 있었다. 말수는 극도로 적었고 어딘지 모르게 세상사에 서툰 기색이 역력했다. 말리는 큰 기대 없이 그를 받아들였다. 지금 공방 형편에 일손을 가릴 처지는 아니었다. 차이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몫을 해냈다. 배틀을 옮기고 염료통을 나르고 마당을 쓰는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빈틈이 없었다. 특히 그의 길고 섬세한 손가락은 어딘가 그의 투박한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며칠 뒤 솜삭이 비단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공방을 찾아왔다.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공방을 훑어본 그는 말리에게 비웃음을 흘리며 헐값에 공방을 넘기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다. 이런 낡은 곳을 아직도 붙들고 있다니 여자 혼자 힘으론 어림없지 않소, 말리 양. 그의 비아냥거림에 말리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때 공방 구석에서 낡은 배틀 부품을 매끄럽게 다듬고 있는 차이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어젯밤 분명 삐걱거리던 배틀이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밤새 몰래 해놓은 모양이었다. 베테랑 직조공인 프리아는 솜삭의 방문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말없이 일에 몰두하는 차이를 미심쩍은 눈초리로 힐끗거렸다. 프리아는 말리의 아버지 때부터 일해온 공방의 산증인이었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공방에 운명이 걸린 중요한 주문이 들어왔다. 왕실 연회에 쓰일 최고급 비단이었다. 만약 이 주문을 성공적으로 납품한다면 사리카 실크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말리는 모든 직공을 독려하며 밤낮 없이 작업에 매달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염색 과정이었다. 사리카 실크만이 가진 비법으로 만들어내는 오묘하고 깊은 색감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부심이었다. 납품을 코앞에 둔 어느 날 밤, 염색실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최고급 비단 위에 정체 모를 얼룩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마치 독처럼 퍼져나가는 얼룩은 비단의 색을 흉측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다. 염색을 담당하던 늙은 직공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주저앉았다. 누가 봐도 고의적인 방해 공작이었다. 솜삭의 짓이 분명했다. 말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직공들은 망연자실했고 프리아마저 고개를 저었다. 끝났습니다, 아가씨.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절망적인 침묵이 공방을 감쌌다.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차이가 나섰다. 그는 말없이 얼룩진 비단을 살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주눅들어 있지 않았다. 깊고 진중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말리에게 간청했다. 제가 한번 해보게 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이는 아무도 몰랐던 공방 뒤뜰에 희귀한 약초들을 따오고 비밀스러운 전통 염료들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그는 염색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의 길고 섬세한 손가락은 마치 춤을 추듯 염료와 비단 사이를 오갔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말리는 염색실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밤새 차이가 매달렸던 비단은 더 이상 얼룩진 실패작이 아니었다.
흉측했던 얼룩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새벽 하늘의 신비로운 빛깔처럼 오묘하고 영롱한 색감이 비단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기존의 색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색이었다. 말리는 숨을 죽인 채 비단에 손을 뻗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 너머로 차이의 정성과 재능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충격과 경이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동이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과묵한 청년 차이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한 일꾼이 아니었다. 숨겨진 보석이었다. 왕실 납품은 대성공이었다. 사리카 실크의 비단은 연회에서 극찬을 받았고 공방은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겼다. 모든 것은 차이 덕분이었다. 말리는 차이를 더 이상 허드렛 일꾼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특별한 재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염색 파트의 책임을 그에게 맡겼다. 차이는 묵묵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하는 비단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아름다움을 지녔고 공방에는 서서히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야간 작업이 잦아지면서 말리와 차이는 자연스럽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배틀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고요한 밤, 두 사람은 염료의 배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말리는 차이가 가진 비단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깊은 이해에 감탄했고 그의 과묵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진중함에 점차 마음이 끌렸다. 세상의 편견과 사업의 무게에 지쳐있던 그녀에게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키며 재능을 빛내는 차이의 존재는 예상치 못한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차이 역시 강인하고 냉철해 보이는 말리의 모습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여린 속내를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짊어진 무게를 덜어주고 싶었고 그녀의 꿈을 지지하고 싶었다. 존경심으로 시작된 감정은 어느새 연모의 마음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미묘하고 애틋한 교감이 싹트고 있었다. 실수로 서로의 얼굴에 염료를 묻히고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문득 스치는 어색한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조금씩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 변화와 사리카 실크의 재기 움직임은 누군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솜삭은 차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계획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시장의 말리와 차이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젊은 여주인이 미천한 사내를 홀려 공방을 망치고 있다는, 차이가 사실은 말리에 숨겨진 정부이며 공방의 기술을 빼돌리려 한다는 등의 흉흉한 이야기들이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말리는 괴로워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었다. 솜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차이에게 직접 접근했다. 그는 차이에게 현재 임금의 2배를 제시하며 자신의 공방으로 오라고 유혹했다. 사리카 실크 같은 기울어가는 곳에 내 재능을 썩히는 건 아깝지 않나? 내 밑으로 오면 치앙마이 최고의 기술자로 만들어주지. 하지만 차이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말리 아가씨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말리는 차이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차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공방 내부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보였다. 베테랑 직조공 프리아는 차이에 대한 말리의 깊은 신뢰와 그로 인해 변화하는 공방의 분위기에 소외감과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연륜이 젊은 차이의 빛나는 재능 앞에서 무색해지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녀는 다른 직공들 사이에서 차이에 대한 불만을 은근히 흘리거나 말리를 걱정하는 척하며 차이와의 관계를 떠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함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말리는 프리아의 미묘한 태도 변화를 감지했지만 오랜 세월 공방을 지켜온 그녀를 차마 내치거나 질책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 말리는 공방의 완전한 재기를 위해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좀처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때 조심스럽게 다가온 차이가 자신이 그린 스케치 몇 장을 내밀었다. 그가 북부 산골 고향에서 보았던 새벽녘, 산의 신비로운 빛깔과 안개 속에 피어나는 희귀한 난초의 자태에서 영감을 얻어 구상한 독창적인 직조 패턴과 색상 조합이었다. 그의 스케치는 단순한 그림 이상이었다.
그것은 말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예술가로서의 감성을 강렬하게 자극했고 사리카 실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빛과 같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배틀 앞에 마주 앉아 밤새도록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도안을 구체화했다. 창밖으로는 마침 러이끄라통 축제의 등불들이 핑강 위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다. 염료 냄새와 실타래 먼지 가득한 공방 안에서 두 사람은 오직 비단과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깊은 창조적 교감을 나누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불안은 잊혀진 듯했다. 말리는 차이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순수한 영혼에 깊이 매료되었고 차이는 그런 말리의 모습에서 자신이 평생 지켜주고 싶은 사람임을 확신했다.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할 새로운 비단에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두 사람의 마음과 꿈이 함께 직조되고 있었다. 말리와 차이가 함께 창조한 새로운 비단, 새벽의 노래는 시장에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문양과 신비로운 색감은 치앙마이 상인들은 물론 방콕의 왕실 관계자와 외국 상인들의 눈까지 사로잡았다. 곧 사리카 실크는 방콕의 영향력 있는 귀족 가문과 대규모 독점 공급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을 넘어 사리카 실크가 치앙마이 최고의 비단 공방으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을 의미했다. 공방에는 오랜만에 희망과 활기가 넘쳤고 직공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하지만 이 성공은 솜삭의 탐욕과 질투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사리카 실크의 재기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승승장구하는 말리와 그 중심에 있는 차이에 대한 증오심은 극에 달했다. 다급해진 솜삭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계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기 전날 밤 어둠을 틈타 사리카 실크를 완전히 파멸시킬 음모를 꾸몄다. 계약식 전날 밤 깊은 어둠이 치앙마이를 감쌌다. 말리는 설렘과 긴장 속에서 내일 있을 계약을 준비하며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공방은 고요했고 낮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이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바로 그때 여러 명의 복면 괴한들이 담을 넘어 공방 안으로 은밀하게 침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새벽의 노래. 비단 완제품들이 보관된 창고였다. 비단을 훔치거나 불태워 계약을 파투내고 모든 죄를 차이에게 뒤집어 씌워 말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 솜삭의 계획이었다. 괴한들은 비단 창고로 향하는 동시에 늦게까지 남아 작업을 마무리하던 차이를 덮쳤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차이는 맨몸으로 맞섰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필사적으로 비단 창고 쪽으로 향하는 괴한들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오직 비단과 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단단한 몸과 재빠른 움직임으로 괴한들과 격렬하게 싸웠다. 요란한 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말리는 아수라장이 된 공방의 모습에 숨을 멈췄다. 괴한들과 사투를 벌이는 차이, 깨진 염색 단지들, 여기저기 흩어진 비단실, 순식간에 공방은 악몽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차이는 괴한들의 몽둥이에 맞아 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격투 중에 괴한 중 한 명이 떨어뜨린 작은 물건을 재빨리 발로 밟아 숨겼다. 그것은 솜삭의 이름이 새겨진 값비싼 담배 케이스였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괴한들은 황급히 도주했다. 공방에는 처참한 흔적과 함께 부상당한 차이, 그리고 망연자실한 말리만이 남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내일의 계약은 물 건너갔고 공방은 다시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였다. 솜삭은 분명 차이를 범인으로 몰아갈 것이고 자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터였다. 어쩌면 차이를 의심하고 외면하는 것이 자신이라도 살아남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비겁한 생각마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피 흘리는 차이의 얼굴 위로 떠오르는 것은 그의 헌신과 진심, 그리고 함께 비단을 만들며 나누었던 교감이었다. 말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차이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떨리는 손으로 감쌌다. 차이,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차이를 끝까지 믿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그때 모든 소동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던 프리아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질투심과 불안감에 흔들렸던 그녀였지만 차이의 용기와 말리의 결단을 목격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양심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제가 봤습니다. 도망치는 괴한들 중 한 명의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솜삭의 신복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솜삭이 최근 공방 직공 중 한 명을 매수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다. 프리아의 예상치 못한 증언은 절망적인 상황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었다. 말리는 프리아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제 반격의 기회가 왔다. 다음 날 아침, 예정대로 계약 상대방인 방콕의 귀족 대표단이 사리카 실크를 방문했다. 그들 앞에는 간밤의 소동으로 엉망이 된 공방의 모습이 펼쳐졌다. 당황하는 대표단 앞에서 솜삭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마치 걱정하는 척하며 차이를 범인으로 몰아가려 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말리 아가씨, 아무래도 저 미천한 일꾼놈이 비단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행패를 부린 모양이요. 어찌 이런 자를 믿고 중책을 맡기셨는지. 그때 말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나섰다. 그녀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침착하게 설명하며 차이가 확보한 솜삭의 담배 케이스와 프리아의 증언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솜삭이 과거에도 사리카 실크를 방해하고 기술을 훔치려 했던 정황들을 조목조목 폭로했다. 이 모든 것은 사리카 실크를 파멸시키고 독점 계약을 가로채려는 솜삭 씨의 비열한 음모입니다. 차이는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던져 공방과 비단을 지켜낸 영웅입니다. 말리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반박과 명백한 증거 앞에 솜삭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귀족 대표단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프리아 역시 용기를 내어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상세히 증언하며 말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솜삭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시장 상인들의 신용을 완전히 잃고 치앙마이 비단업계에서 설 자리를 잃었으며 곧 왕실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운명에 처했다. 결말에서는 그의 완전한 몰락을 암시. 반면 사리카 실크는 위기를 영웅적으로 극복한 이야기와 함께 새벽의 노래, 비단의 뛰어난 품질 덕분에 오히려 더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귀족 대표단은 말리의 용기와 정직함, 그리고 차이의 충성심과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아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까지 약속했다. 사리카 실크는 마침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재정적 안정을 되찾았으며 치안마이 최고의 비단 공방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졌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 공방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말리와 차이는 모든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며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인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사회적인 시선이나 신분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영혼과 재능을 존중하고 아끼는 진정한 동반자였다. 그들의 관계는 공방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자 존경과 묵인의 대상이 되었다. 프리아 역시 자신의 질투심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두 사람을 지지하며 공방의 든든한 일원으로 남았다. 어느덧 해질녘 석양빛이 공방 마당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새로 짜여진 눈부신 새벽의 노래, 비단 앞에서 말리와 차이는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다가올 내일의 주문과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이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없이 평온하고 단단했다. 말리의 얼굴에는 과거의 고통과 불안 대신 깊은 안도감과 미래에 대한 잔잔한 희망이 어려 있었다. 함께 바라보는 미래는 비단처럼 다채롭고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었다. 두 사람의 파트너십은 사리카 실크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치앙마이의 역사 속에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를 수놓기 시작했다.